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독자 10,000명 돌파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만명. 기자로서 권순우 기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이런 거 되게 어렵다 이거. 근데 아니, 점수부터 말씀하세요. 점수는 딱 반에서 50점. 너무 박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기자 중에 뛰어난 기자들 굉장히 많아요. 그건 그래요. 그러니까 네. 진짜 뛰어난 기자들 많은데 사실 일반 사람들이 기자를 잘 몰라요. 네. 그러니까 일단 기사 볼 때 바이라인 잘 안 보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기사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를 기자 이름을 안 보니까 네. 기자들이 다 잊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저야 방송 기자고 얼굴 내밀고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실 텐데, 그리고 이제 뭐 다들 기레기 욕은 많이 하지만 네. 제가 그 얘기는 많이 해요. 기레기라고 욕을 하는 그 사실들 있잖아요. 뭐 네네. 이 사실이 뭐 맞나 틀리냐, 뭐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이거는 기사가 잘못 쓴 거 아니냐라고 욕을 하는 그 행위가 네. 그 기레기들이 기사를 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욕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욕을 하는 그 주제들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일어난 일을 기자가 이렇게 썼어. 그래서 너는 기레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음. 근데 이 일이 일어났다는 거를 기자가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는 거예요. 네. 기사를 다 무료로 보잖아요. 네. 그러면서 바이라인도 안 봐요. 네. 여기서 뭐 기레기라고 욕을 먹겠지만 이 기자들이 쓰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단지 그 사람들이 기사로서만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애널리스트나 교수님들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걸 토대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서 자신의 전문 지식을 더해서 뭔가 논문과 연구를 하게 되는 그쵸. 거고, 그리고 자기들이 그러니까 연구를 하고 있는 것들도 남들은 무슨 연구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결국은 기사를 통해서 하는 거고, 네네. 예를 들어서 영화 시나리오나 어떤 드라마 작가들도 자기가 그냥 살면서 경험한 거 뇌피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세상 돌아가는 기사를 보면서 아, 이 일을 이런 식으로 창의적으로 꾸며보면 어떨까 하면서 새로운 그게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기사가 단순히 기사로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넓은 콘텐츠 시장의 어떤 그 제일 그 코어에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데서 사실 뭐 자기 이름도 안 나오는 그런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똑같은 기사 되게 많이 쓴다라고 다들 생각하겠지만 정말 우리가 뭐 이게 무슨 단독이야 네. 하는 그 단독 한 글자,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취재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단독 기사를 쓰고 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 기사는 따로 읽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게 세상에 알려지고 나면 네네. 거기서 굉장히 애도원이 많이 됩니다. 맞아요. 이게 A라는 퍼즐을 세상에 던지고 나면 네. 그다음 B, C, D, E, F가 되면서 하나의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네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뭐 한창 금융 취재하고 막 그럴 때는 뭐 한 달에 한 건 이상 단독 기사도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스트레이트 취재를 잘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스트레이트 취재를 잘하는 기사들이 또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기자들 중에서도 기사를 또 되게 못 쓰는 기자들이 있어. 단독은 단독인데. 예, 스트레이트 취재는 굉장히 네. 잘하고 굉장히 터프한데 네. 기사는 되게 허접해. 근데 어쨌든 그 스트레이트 취재가 세상에 공개되고서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일들이 펼쳐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기자들은 스트레이트 취재 잘하는 기자도 있고 분석을 잘하는 기자들도 있고 딜리버리를 잘하는 기자들도 있고, 뭐 그런 게 이런 기자들이 다 모여 있고, 그리고 이게 이상한 얘기도 있고 좋은 얘기도 있고 중요한 얘기도 있고 막 이렇게 막 세상에 있는 정보들이 네네네. 일종의 공론회장이라는 곳으로 기사를 통해서 쏟아져 들어오는 거고, 이 안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여기에 전문가들의 의견도 덧붙여지고 거기에 악플도 달리고 막 이러면서 하나의 여론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자로서 너가 몇 점이냐 그러면은 저는 50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한 절반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제가 하는 일이 있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그럼 기자로서 탑이냐? 그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진짜 뭐 이달의 기자상을 받는 특종 기자들도 있고, 저는 참고로 진짜 14년 차인데 네. 단 한 번도 그 기자협회에서 상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수상자 명단은 들어간 적 있었잖아요. 아니, 그 후보로 자기가 지원을 하는 건데, 네네. 예를 들면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참 구질구질한 별명인데 뭐예요? 상을 못 받은 저에 대한 구질구질한 별명인데, 네. 예를 들어서 탐사보도라는 게 있어요. 네네. 탐사보도라고 하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뭐 위험한 일 얘기하고 네, 이게 그런 탐사보도 거, 네. 생각하시잖아요. 네네. 뭔가 이렇게 잠입 취재, 네네. 뭐 집중 취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런 취재를 잘 하지 않을 뿐더러 데일리를 쓰잖아요. 네네네. 매일매일 기사를 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깊이 있는 취재를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 정도의 시간과 자원이 주어지지 않는데, 그러면은 데일리 기자를 쓰는 기자들은 깊이 있는 기사를 쓸 수 없느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이른바 뭐 출입 기자제도, 뭐 출입처에 매몰된 기자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네네. 출입 기자들은 그 회사를 계속 쳐다보고 있고 그 출입처를 계속 하고 있고 항상 그 사람들을 만나고 하면서 그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요. 네네. 그리고 오늘 사건이 딱 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쵸. 사건이라는 거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사건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건데 네네. 탐사 보도를 해서 이런 문제를 내가 적발했습니다. 라는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탐사 보도라는 게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네네. 저는 그런 식은 아니지만 항상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게 왜 이런 일이 됐는지에 대한 스토리를 계속적으로 취재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게 딱 오케이 이게 잘못된 걸 발견했어. 네. 그럼 끝나냐? 세상은 끝나지 않아요. 네. 그럼 그걸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지. 그럼 이후에 어떻게 되고 그다음 뭐가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저는 길게 취재하는 거는 뭐 4년 5년도 해요. 그럼 무슨 탐사 보도하듯이 막 열심히 파냐? 아니 그러진 않아요. 계속 그냥 지켜보면서. 계속 지켜보면서 오다 가다 만나는 사람 있으면은 아 나 이거 관심 있는데 좀 이런 거 좀 얘기 아는 거 있으시냐? 그리고 뭐 똑같은 사람한테도 계속 물어봐요. 네네. 한 1년 지나서 또 물어보고 1년 지나서 또 물어보고 그분도 아는 게 달라졌을 테니까. 그리고 아니면 그때는 말 못했던 얘기를 아. 지금 와서 해줄 수도 있고 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예전에 금호 같은 거 취재할 때는 네네. 정말 그 비행기에 밥이 안 실려가지고 네네, 생겨나는 맞아요. 그런 문제 네. 그게 진짜 금호의 어떤 그 기업의 그 금호를 다시 되사는 과정에서 생겨났던 수많은 재무적인 문제들이 수년 동안 누적되어 온 문제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매각되는 그런 과정까지가 맞아요. 일종의 일련의 하나의 사건이에요. 네네. 제 입장에서는. 근데 그거를 한 달 취재하는 기자가 네. 정말 지금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취재해야지 해서 그 진짜 4, 5년간에 제가 4, 5년 취재한 얘기를 한 달 동안 할 수 있겠어요? 아 못하죠. 그런 분야들은 오히려 저 같은 데일리 기자들이 훨씬 더 그 잘 만난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전 지금도 한진해운 그때 누가 왜 죽였는지를 물어봐요. 네. 그러다가 이게 또 어느 정도 누적이 되고 나면은 중간에 어느 시점에서는 취재한 얘기를 또 전달을 해드리게 될 거고 뭐 그때는 이렇게 됐었는데 그때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던 거를 우리가 놓치고 있었다. 뭐 그런 얘기들을 취재해야지 기사 써야지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요 이 땅 이게 아니라. 그냥 쭉 어. 그런 과정들에서 탐사 보도를 저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자 협회 상 받고 싶어요. 자 계속해서 이 질문. 자 이것도 난 진짜 발칙한 경제 만든 거 후회한 적 있으세요? 지금 지금 이 순간? 이게 하기 싫을 때가 많죠. 네. 이게 기자 일은 기자 일대로 하는 거고 네. 이거는 이제 추가로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좀 30분 1시간씩 막 얘기하려 그러면은 네. 이렇게 준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네. 솔직히 귀찮죠. 귀찮죠. 근데 이게 네. 그 저는 사실 발칙경제를 우리가 유튜브는 최근에 시작했지만 이조 앵커하고 처음 시작했던 게 한 5년 전, 6년 전 얘기잖아요. 2015년쯤이었으니까요. 그럼 그때 이후에 뭐 책도 2권 쓰고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가 이런 방송을 하는 또 방법들도 많이 익히게 되고 그리고 이 억지로 짜내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가 맨날 30분 1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기사는 요만큼 쓸 거 취재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걸 다 취재해야 돼. 네네. 그래야 이제 이게 30분 1시간 분량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이제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네. 고통스럽게 이거를 몇 년을 하고 나니까 그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더 이렇게 호흡이 길어진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것도 좀 있고 그게 뭐 되게 귀찮긴 한데 또 이렇게 취재하다가 좀 재밌는 얘기 또 듣잖아요. 네네. 이거 하면 사람들 재밌을 것 같은데. 요 얘기 재밌을 사람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또 이렇게 하게 돼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 기사를 쓴다는 거는 예전에는 한정된 그 신문이라는 공간, 방송은 2분짜리 리포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리 많이 취재를 해도 그거밖에 못 내보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딱 중요한 것만 딱 정리를 해서 기사를 쓰면 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취재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는 꼭 그렇게 중요한 얘기 아니더라도 네. 그러니까 재밌는 얘기 쫙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그 재밌는 얘기가 그 중요한 얘기가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을 다 해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취재하다가 이런 얘기 딱 들으면 뭔 얘기를 들었다. 네네. 그럼 이건 기사는 안 돼. 근데 이건 근데 뉴스- 여기서 이거 발칙경제에서는 재밌겠는데. 맞아요. 그럼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 사건을 이해할 때 훨씬 더 네네.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이게 그 기자일 되게 많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기자는 어떻게 취재하고 뭐 그런 얘기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장담컨대 모든 사람이 자기 일은 되게 하찮게 생각하고 남의 일에는 되게 관심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기자는 남의 일을 취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네. 네. 그러면 저는 그 사람 일이 너무 재밌어요. 그거 아세요? 그러니까 투자 관련된 이야기인데 의사들은 막 기술 기업 투자하고요. 예. 엔지니어들은 막 석유 투자하고요. 이런데요. 자기 일 쪽 아니 당신이 하는 일을 당신이 잘 아니까 당신이 하는 업종에 있는 일을 투자하세요라고 얘기를 해도 의사는 자꾸 막 석유니 막 이상 딴 거. 그러니까 왜냐면- 바이오 투자 안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은 뭔가 망할 것 같아요.
잘 안 될 것 같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 정보 비대칭성 문제이기도 한데 정보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네. 있는데 이게 리스크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내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쵸. 이거는 이렇게밖에 성장의 한계가 이 정도일 거야. 네네. 아니 그 막말로 야 이걸로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아. 네. 그런 느낌이 들면은 자기가 오히려 더 일을 열심히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리스크 이런 부분들은 잘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참 비슷해요. 네네. 그리고 자기한테는 너무나 일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그게 뭐 특별히 뭐 이상하다고 느끼진 않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옆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주제를 뽑아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세상에 흐름이 있으면 거기서 재밌는 얘기를 뽑아내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네. 재밌는 얘기를 뽑아내는 거예요. 네. 그럼 남들이 들으면 재밌어.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의 얘기가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은 저런 재밌는 일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있어서 네. 우리 모두의 삶은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도 있었어요. 요거는 제가 일부러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 게 뭐냐면 팟캐스트부터 저희와 함께 하셨던 2015년부터 함께 하셨던 분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유튜브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예. 이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느니라고 항상 얘기를 하셨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생각하시게 됐고 그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그 제가 벌써 5년째 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취재할 때 시나리오를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취재는 기본적으로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무죄 추정이 아니라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러네. 문제 없다고 생각하면 기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취재를 안 하죠. 취재를 안 하죠.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취재를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항상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취재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설사 좋은 일도 네. 적당히 좋은 일일 리가 없다. 아주 좋은 일이다. 아주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네. 그래야 취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느 정도 그걸 가지고 하게 되는데 그리고서 이제 딱 사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네. 오히려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인을 해보니까 아니야. 그러면 돌아와야 돼요. 근데 안 돌아오는 팩트 경우가 앞에 겸손해져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해서 돌아와야 되는데 이거를 그냥 무조건 잘못한 거야. 그래서 되게 여러 가지 팩트들을 조합한 다음에 그중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만 뽑아서 쓴다거나 이건 문제가 돼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다가 전화해보고 아니구나 그럼 바로 접어요. 네. 근데 거기서 계속 그런 식의 취재를 하다 보니까 느낀 게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상한 일. 네, 이게 보다가 그러니까 이게 특정해서 뭐다라고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긴 할 건데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뭐지? 이거 왜 이래? 그러니까 뭔가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알아보는 거예요. 예.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냐? 그러니까 그 곡선이 있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갑자기 곡선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 네. 이거 왜 이렇게 네네. 꼬이는 건지를 물어보면은 네. 대부분의 경우에 누군가의 욕심이 개입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범하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뭔가 꼬였다. 네네. 그러면은 그 갈등을 쭉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어느 누군가의 욕심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네네. 돈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물론 치정에 의한 문제도 생기고 감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돈 문제가 벌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그래서 이건 좀 비상식적이다 생각했을 때 문제가 생긴 것을 찾아보니 대부분 욕심이더라. 그래서 그 욕심을 찾아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좀 수월하더라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고 기사를 읽더라도 네. 이 기사가 좀 이상한데 아니면은 기사에 나온 내용이 이게 이렇게 하는데 왜 이쪽으로 가지? 네네. 라고 하는 거는 뭔가 누군가의 욕심이 개입된 경우를 한 번쯤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그리고 기사 너무 그렇게 믿으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쭉 이게 내용이 있는데 네. 뭐가 좀 내 상식하고 잘 안 맞아. 기사 내서 읽는 중에 네네. 그러면은 기사에 나왔으니까 믿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기사를 무시하시면 돼요. 기사 많잖아요. 네네. 근데 굳이 기사에 나왔으니까 내가 이걸 믿어야지. 그리고 뭔가 내가 이 기사 때문에 내가 무슨 행동을 했다 잘 안 맞아. 네네. 그럼 이 기사 욕하면 뭐 하냐고. 그러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자기가 사용하면서도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뭐 자기하고 직접 관련이 된다면은 네네. 직접 확인을 해보든가 아니면은 그냥 못 본 척하는 게 차라리 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웬만한 그 기자와 여러 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좀 많이 들어봤는데
저 뒤에 보니까 예. 이런 것들은 뭐예요? 수소 경제에 관한 기업들 소개해 주세요. 발칙하늘 넘어 머디워터스 리서치 같이 되면 좋겠네요. 이거 머디워터스 이거 헤지펀드 아니에요? 공매도 전문 헤지펀드. 이게 이거 이런 건 남의 무슨 얘기지? 나쁜 점을 찾아서 네네. 보고를 하면서 네. 공매도를 때리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이거 별로 안 좋아. 싸우는 거? 수소보다 전기차로 이거 왜냐면 권 기자 수소 완전 전문. 수소보다 전기차로 향해 가는 듯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리고 모델 T가 포드에서 나오고 가장 혜택 본 기업은 석유 산업의 록펠러 같은데 전기차 시대의 록펠러 기업은 어느 기업이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질문이네. 피디님 지금 몇 시예요? 지금 2시 12분이요. 이조 앵커 그 와이프 지금 만나기로 했잖아요. 한 6시 반쯤 오라고.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야, 이거는 제가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수소차라든 전기차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 해드릴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게 따로 이게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되게 많은 얘기들이 주신 거 알아요. 공매도 얘기도 있고 여기에 뭐 수소 얘기도 있고 뭐 쓰레기 소가 코로나 치료제 뭐 LG화학 SK 이노베이션 소송 뭐 이 폐기물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에피소드로 따로 준비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신한지주 유증 문제가 있는데 네네. 이거는 제가 그냥 짧게 한 말씀 좀 드리면은 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표면적인 이유와 진짜 이유가 조금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세상이 있는데 이것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그 유증을 하면서 일단 주주들이 어떤 주가 희석이 돼서 문제가 생긴 것도 있는데 네네. 여기에 새로운 PF들이 좀 들어왔어요. 네네. 이게 3자 배정으로 들어왔는데 원래 신한지주의 어떤 그 핵심 코어에는 과거 제일교포 주주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다른 투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조용병 회장이 혹시 딴 마음을 푸는 거 아니냐, 이 주주가 아니고 다른 쪽에 자기 우군을 확보하는 걸라 그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의 목소리 좀 나오긴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조 앵커는 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네. 그리고 신한지주는 그 자체로 자본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본 확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증을 합니다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제가 예전에 그 금융 출입할 때는 정말 깊이까지 들어갔었잖아요. 굉장히 네네. 밀접하게 그쵸. 들어가서 네. 그 사람들이 1을 가지고 하는 거야, 2를 가지고 하는 거야, 3을 가지고 하는 거야 할 때 사람들이 2를 가지고 할 거야, 3으로 가지고 할 거야.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유증 자본 확충을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맞고 네. 그 겸사겸사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 맞냐 틀리냐를 그 사람의 속내까지 들어가서 알아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는 정말 진짜 그것도 알아보고 싶어서 그 재밌잖아 그런 네, 것도. 그럼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는 그렇게까지 취재했었어요. 진짜 사람 다 만나가면서 정말 속내는 누구고 네. 여기서 생겨나는 어떤 개인적인 문제까지 개인 간의 어떤 그 감정 싸움 뭐 이런 것까지 뭐 해가지고 뭐 인사를 하게 되는데 누가 누구랑 네네. 친하고 뭐 누구는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이런 것도 다 취재를 했었는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좀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잘 안 돼요. 기자들도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어요. 미디어 환경 변화의 문제도 있고 네네. 회사의 보안성도 굉장히 강화됐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돼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기사로 나오기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전반적인 그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보면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뭐 미국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네네. 아니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책을 내는 경우들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 되게 뭐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문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의 역사를 스스로 그 사람들한테 알리고 후대에게 좀 그런 일들을 알려주는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미국의 유틸리티 산업, 친환경 산업 관련해서 전해줄 내용이 있으실까요? 제가 그 답변을 뭐라고 썼냐면은 네. 미국 거는 이조 앵커가 할 겁니다. 만약에 요즘에 준비하고 있는 거는 그거예요. 그 크리스퍼가 한번 그 책 어. 지금 읽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하셨잖아요. 노벨 예, 화학상 수상하셨기 때문에 진짜 저 아시는 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데 이조 앵커가 제약회사 출신이에요.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생명과학과 나와서 제약회사 좀 다녔었기 때문에 좀 그냥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낯설지 않은 정도만이에요. 그냥 어디서 들어봤다. 학교 다닐 때 한번 들어본 것 같긴 하다. 이 정도기 때문에 한번 그런 것도 나중에 기회가 되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구독자 유튜브로 이제 독립한 지 진짜 뭐 저는 한두 달 된 거 봐. 두 달쯤 됐습니다. 와, 2달면은 진짜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할 발칙한 경제가 정말 빠르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권순우 기자도 지금까지 수고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더 많은 수고를 해주시면서 앞으로도 발칙한 경제 많은 시청과 그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제보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발칙한 경제의 100만 구독자를 꿈꾸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